자, 오늘 장세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습니다. 어제 야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변동성은 사실상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제한적이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기준까지 해서 코로나19 그 시점부터로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신다면은 쭉 뻗어 올라간 상태에서의 차익 실현의 요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조정이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근데 조정폭 대비해서 어때요? 사실상 1월의 조정 대비해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다우지수 기준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S&P 500 지수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음봉의 크기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번에 그 2월 달의 기준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바로 전쟁이 날 것처럼 또 16일 날 침공한다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미사일을 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 들여다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시장의 변동성의 기준에 니케이 쪽도 이제 낙폭이 좀 확대되긴 했었습니다만 돌려놨어요. 150포인트 0.7% 0.6% 0.6% 수준 돌려놨고 미국 선물도 낙폭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형성돼 있고 문제가 된다면 코로나19 때처럼 낙폭이 상상을 초월해야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불것이고 저점 자체가 이탈되질 않았어요. 2021년도 형성돼 있던 저점 자체가 이탈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리스크 부분은 말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긴축에 관련된 내용도 차익 실현의 욕구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 어제 야간의 교육 내용이었고 어제 그 시장 코스닥 4%의 강세 속에서 많이들 흥분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욕을 먹더라도 변동성 종목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그래도 최상위에 있는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V자형 반등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의 흐름에 SK 하이닉스가 20거래일 고점을 넘기고 힘찬 흐름을 주었던 것처럼 거품이 훼손돼서 거품이 훼손이 아니라 거품이 빠져서 급격하게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의 가격 반발력은 다소 제한 속일 수밖에 없다. 실예로 오늘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상당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슈에서든 또 그 이슈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카카오뱅크의 이슈가.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흐름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50% 이상 빠졌다 47%거든요. 저기를 과연 돌릴 수 있을까의 기준인데 바닥에서의 일정 범위의 거래량, OMA, 20MA 또 일봉의 거래량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땡겨서 놓고 보니까 이 거래량 좋습니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가면 추세적으로 아름아름 울리는 건 좋은데 앞전에 이런 변동성 자체를 논의하기에는 거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죠. 결론적으로 괜히 남의 종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순절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굳이 콩나라 밤나라 판나라 할 필요 없어요. 또 내일 기준이면은 OMA 20MA 거래를 넘기기 때문에 오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4%의 강세 흐름을 오늘 잠시 쉬어갔다면 또 내일 잘 마감을 짓고 다음 주에 다시 탄력을 받는다면 위메이드도 쭉쭉쭉 뻗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단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올려놨었던, 지금 3조 6천억인데 고점 대비 낙폭이 심화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 올려놓은 폭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을 너무 막연하게 크게 기대하지 말자. 네? 셀트리온 낙폭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야지. 아니 펀더멘털적으로 뭐 사상치대치 실적이라는데요.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실적주를 보자. 실적주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대로 뭐 시장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0% 오를 때 조선주가 실적주가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는 실적주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 랠리가 진행되는 그 흐름에서처럼 실적주 자동차가 시장 150% 오를 때 5배에서 13배, 14배 올랐던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주도주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결코 시장이 어렵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렇지만은 나쁜 장이 아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긴축 이런 부분이 추세를 훼손할 상황은 아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의 확장 그것이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월등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 그 부분은 저점 대비해서 또 올려진 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부분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과도하게 미끄러진 만큼 돌릴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계속 불거져 있던 내용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속된 표현으로 전쟁이 난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동결. 끝. 끝나는 거죠. 윤정도도 다시 군대 불려갈 수도 있어요. 50이 넘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세계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럼 모든 게 끝장나는 거죠. 무슨 뭐 주식시장만 뭐 어떻게 뭐 견딜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너무 가볍게 볼 수 있다.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어느 시대에서건 어느 시점에서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거져 있었다. 자 결론은 일단은 글로벌 시장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발짝 뒤에서 놓고 봤더니 1월에 저점을 깨지도 않았는데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를 더 큰 문제점인 것처럼 부각을 시켰던 부분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종목군들 정리한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력주를 만약에 물량을 뺏겼다라든가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력주도 낮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고 해서 좋은 종목이면 분명한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고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건 위에 매물을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량은 제한적이고 또 그래서 맴돌고 있고 눌려있는 정도 수준 이런 종목은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좀 정리해놨다 두드려도 본다 하면 근데 이제 시세 강세 그러니까 20거래일 고점을 재차 뚫고 있는 뚫어준 하이닉스 이런 쪽을 한참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거기를 버린다든가 오늘 살짝 눌렸지만은 LG화학의 경우 하방에서 추월하고 외국인들이 사재 끼고 있는데 그 물량을 버린다든가 그것도 바닥에서 그런 룰을 범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 제대로 보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제대로 대처해 나가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필요한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주력주부터 쭉 훑어보면 최근 들어서 주력주를 오픈해 드리는데, 이렇게 아무리 오픈해 드려도 어차피 외부에 계신 분들은 편입을 못 하세요. 하셔도 결국은 정리해요. 못 기다려요. 못 견뎌.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대로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종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심적으로 계속 빨리 하루라도 빨리 원금 회복 시켜줘. 그러니까 오늘 당장 상한가 갈 종목 잡아야지 했다가 변동 나오는데 쫓아갔다가 두들겨 맞고 또 손절하고, 손절 못해서 그 다음날 또 망가지고, 안 되겠죠.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의 일주 월봉도 이제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좀 먼 발치에서 보면 월봉 같은 경우에 꼬리 빼고 나면은 그나마도 시장이 이 상태의 기준이라면은 가장 선봉에 서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업종으로 인식이 될 수 있죠.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상 최대치를 넘길 수 있는 위치라 그랬어요. 사상 최대치를 넘기는 위치인데 주가 부분이 사상 최대치를 넘기는 수준인데 주가 부분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때 당시에 사상 최대치 시점 대비 지금의 사상 최대치는 실적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로. 그렇기 때문에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하이닉스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20거래일 고점을 이제 넘겼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사상 최대치 고점, 그 랠리의 행진 순간입니다. 3,000포인트까지 시장 2,600 정도, 그러니까 10% 가까이 움직여야 돼요. 주도주 15%에서 20% 움직이면, 20% 움직이면 26만 원 올라가야 돼. 16만 원대, 15만 원의 고점이 아니라 16만 원대 신고가 가능하냐? 2020년 1월에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냅니다. 2020년 1월에 2월에 그 고점을 또 뚫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앞전 신고가를 다 넘겼단 말이에요. 시장은요,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밑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 강세를 띠더라도 지수 자체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은 당겨지는데 나머지는 다 빠진다는 얘기죠. 한숨이 푹푹 나오는 흐름들,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2018년 이후에도 그랬어요. 삼성 전기의 흐름도 지금 일봉 주봉으로 상당히 버거우실 텐데 월봉으로 한 번씩 중간에 보시고요. 월봉 기준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위안을 일부 잡을 수 있는 LG전자도.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T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몇 달째 10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이닉스는 거의 매일매일 매수가 나갑니다. 똑같은 그 IT 네 종목,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이 네 종목의 주력에서, IT 주력에서 매일매일 매수가 나갔죠. 거의 하이닉스가 압축의 기준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기준의 현대차와 기아도 이제 버겁지만 월봉으로 보시고, 일단 이쪽도 시장 대비는 방어됐는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돌릴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죠.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아름아름 이제 그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려는 시도가 조금씩 있는데, 그게 월등히 땅 터져지는 순간 HMM처럼 그러면 본격 시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력주,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력주 인식을 잡아야 돼요. 시장을 견인할. 거기에 LG화학 마찬가지죠. 지금 12월 저점 찍고 나서 그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아요. 충분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과에 5,000원을 또 밀고 내려갔는데, 내일 기준에 탄력적으로 들어올리고 내일 기준에 거래량을 수반시켜주는 상승 잉태형의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상승 잉태형의 흐름으로 꽉 채워놓는 두 번째 봉으로 형성을 하고, 그리고 대처를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흐름 쪽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실 때 예? 주력주의 IT와 LG화학과 자동차 거기에 이제 IT의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계속 하이닉스로 집중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에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집중돼 있었고 그 순서가 이제 IT, LG화학, 자동차 순회, IT에서는 하이닉스. 그러면 실질적인 지금 이제 포트의 기준 새롭게 편입하셨거나 압축을 하시거나 하실 경우에 기준점은 이제 하이닉스, LG화학 이렇게 이제 두 포트 기준에서 자동차까지 편입을 하신다면 이제 기아나 현대차 그리고 IT에서 한 종목은 조금 버겁다 하시면 삼성전기나 LG전자 둘 중에 한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스윙 쪽인데 그래서 이제 스윙 쪽의 범위도 이제 주력주에서부터 다시 수급 범위까지 놓고 보면서 하이닉스 수급 뭐 상당하죠. 삼성전자도 오늘 꼬리가 좀 달린 도지지만은 수급은 무난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전기 쪽도 거래가 좀 수반되었기를 바랬는데 수급은 조금 개선됐는데 아쉽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발사 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출렁거린 부분인데요. 오래간만에 불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황 부분에서 뭐 윤정도 이야기 들으셔서 실패하신 적은 없으시죠? 디스플레이 또 업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외부에서는 분명히 낙폭과대주 이렇게 따라붙을 거예요. 낙폭과대주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세요. 그 DB하이텍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DB하이텍의 이제 내일 기준에 거래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장악형의 기준 뭐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등락 범위가 되니까 고가가 이제 그 종가가 69,300원이거든요. 시가를 봐야지 죄송합니다. 시가가 74,200원 뭐 100원 고가까지. 그럼 3,000원 등락 범위면은 뭐 충분히 4% 들어 올리면 가능한 부분이죠. 거래를 터뜨리고 장악형의 기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요 흐름 범위들에서 거래량만 완벽하게 좀 실리는 모습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주성엔지니어링도 내일 하루 기준에서도 충분히 장악형의 기준에 흐름 거래만 좀만 내일 탄력적으로 실리면 돼요. 그리고 기아, 죄송합니다. 기아가 아니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쪽도 이제 단계별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으로 연출이 되죠. 오늘 기준에서는 뭐 HMM이 단연 이제 1등 공신이 됐는데 다소 흥분을 하셔도 돼요.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지만 다소 흥분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그 일주월봉 자를 때는 장중에 잘라준 기간 그 기간을 기준으로 일주월봉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HMM의 일주월봉 보시면 상승인대 확인형의 완전한 흐름 오늘 25,000원대에서부터 편입할 수 있는 기준 25,000원대 26,000원 뭐 이렇게 목요일의 기준에 꼬리를 감으로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는 결코 나쁘지 않은 거죠. 대단합니다. 거래량을 보세요. 주봉 기준에서의 거래량
주봉 기준에서의 거래량이 월등해진 지난 4분기 이후에 그 흐름에서의 강력한 흐름, 수급, 뛰어난 수급. 대단합니다. 근데 뭐 오토행 같은 경우야 시가총액이 너무 소형주니까 예쁜 공리님 오토행 같으신 경우에 장중에 들여다보시고 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범위 확정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상한가 풀린 자락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게 옳고요. 오늘 거래가 1000만 주 터졌다고 해서 내일 또 터지면서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예단하시면 안 돼요. 거래량 플러스 양봉인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준점, 이러한 문자 매매 사인 기준점, 이 부분이 문자를 받고 이제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HMM에 오늘 이제 뭐 VA 발동 그러한 이후 이제 실적에 대한 새로운 또 해석 명분이 되죠. 얘는 저평가 상태를 강력하게 논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래량이 2월 15일 날 3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쉬고 오늘 또 거래대금이 3위. 거래량에 대한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 가져간다. 오늘도 차트 무지하게 올려드렸어요. 오늘 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이 수급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난해 1분기부터 해서 들어가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3번의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10,000원대에서부터 50,000원 수준까지. 마지막에는 이제 손절을 하고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폭이 좀 많이 확대되는 흐름까지도 연출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HMM에서 그래도 많은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나왔죠. 근데 지금 거래가 요걸 스타트로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만 움직여도 40,000원대까지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 매수의 강도도 월등해졌고 또 수급과 함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실적이라는 명분도 무난하게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HMM을 조금 더 교육받으셔서 또 교육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럼 내일까지 기준에서 문자 잘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수익 가져가시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그 연장하셔야 될 분들도 갈등을 다시 하세요. 갈등을 하셔가지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이 내가 혼자 해볼까 이 생각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같이 가세요. 같이 가셔서 어려울 때 뭐 시장 대비 조금 더 빠지더라도 방어될 수 있는, 이왕이면 시장 대비 안 빠져야 되고 또 시장이 이렇게 바닥 찍고 돌릴 때에는 그냥 반등의 관점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찬 시세로 하이닉스처럼 신고가가 나오는, 또 HMM처럼 시총이 13조짜리가 거래대금 3위로 올라서면서 시장 자체의 관심을 전부 이끌어내고 그 거래대금 풍부한 속에서 이왕이면 외국인 기관 누적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그러는 가운데 랠리가 시작되면 한동안 먹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여간에 HMM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종목 중에서 현재로서는 여타 이제 IT 스윙도 있고 업종 대표주 스윙 종목도 있는데 HMM의 그 거래 대금입니다. 무조건 명분은 일단 실적 명분이 있고요. 거래 대금 그것이 유지가 되고 확장만 된다면 주력주와 더불어서 비중 좀 채워서 20%까지 최대폭 채워서 이번 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기서 뽑아내시면 돼요. 외부에서 혼자 힘겨워하지 마시고 이벤트 진행해 드릴 때 전화하셔서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들은 제가 마지막 잡아드린 HMM PPT 기준의 새로운 디자인 또 방송 원고 합산해서 최종 파일을 만들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월등히 좋은 또 확실한 불타는 금요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